요즘 짝퉁도 진짜 같이 만들더라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말이야. 박미숙이 윤은주의 가방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역시 명품은 아무나 못 들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한 그 가방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5천만 원짜리 특별 제작품이라는 걸.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한서그룹 회의실에 나타난 심사위원장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그룹 대표이사 윤은주입니다. 짝퉁 가방이라고 놀림받던 그 여자가 바로 거대 기업의 실질적 오너였던 거죠. 과연 윤은주를 조롱한 동창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을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는 20년 만에 열린 동창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명품 옷차림과 고급 가방을 든 여성들이 눈에 띄었죠.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레스토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우아한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로 윤은주가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낡은 듯 보이는 짙은 갈색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은주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 가방이 유독 눈에 띄었죠. 가죽 표면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했고 브랜드 로고도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네. 20년이나 됐나? 어머, 은주 변한 게 없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처음에는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박미숙과 최혜정의 시선이 은주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미숙은 최신형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고 가방에 달린 금속 장식이 조명에 반짝거렸습니다. 혜정 역시 반짝이는 금속 장식이 달린 브랜드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어머, 은주야.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미숙이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아, 그래. 남편이. 혜정이 미숙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요즘 짝퉁도 진짜 같이 만들더라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말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이 메어왔죠. 한 모금의 물도 삼키기 어려웠어요.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가방 진짜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브랜드 로고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스티치도 뭔가 어색해. 은주는 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미숙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명동 길거리에서도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 진짜랑 구별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근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지. 혜정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근데 자세히 보면 티나잖아. 가죽 질감도 다르고 마감 처리도 엉성해. 그리고 냄새도 달라. 진짜는 그런 냄새 안 나거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방을 꽉 껴안고 화장실로 향했죠.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은주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입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20년 전 학창시절 미숙에게 당했던 그 모멸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미숙은 은주의 운동화가 브랜드품이 아니라며 반 전체 앞에서 놀렸었거든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리해서 비싼 것 사려고 하지 말라고 했었죠. 은주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지나갈 거야. 자리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 은주야. 기념사진 한 장 찍자. 그 가방도 같이. 나중에 추억이 될 거야. 혜정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SNS에 올리면 다들 좋아할 거야. 옛날 추억 생각나게. 특히 그 가방 보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진은 안 찍어도 돼요. 그럼 가방만 찍어도 될까? 미숙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어디 브랜드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혹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산 거야? 거기서 파는 것들이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은주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가방을 가슴에 꽉 안았죠. 아니에요. 국내에서 산 거예요. 그래. 국내에도 그런 가게들 많지. 이태원이나 동대문에 가면. 미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미숙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명품은 아무나 못 들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 다 드러나는 법이야.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더욱. 혜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억지로 명품 흉내 내봤자 우스워질 뿐이야. 차라리 솔직하게 사는 게 나아. 가짜 들고 다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거보다는.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할게요. 일이 있어서요. 미숙이 비꼬듯 말했죠. 어머, 벌써 가? 다음에 만날 때는 진짜 가방 들고 와. 그래야 우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추천해 줄까? 나 이런 거 잘 알거든. 은주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택시를 불러주었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주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남편 정지훈이 회장직을 사임하며 남긴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죠. 한서그룹 이사회 결의서와 함께 한서그룹 대표이사 윤은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미숙과 혜정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모든 판을 뒤집는 첫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난 후 명동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짝퉁 가방 든 여자가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가방이었는데요? 글쎄, 겉보기엔 그럴듯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 가짜더라고. 로고도 이상하고 가죽도 싸구려 같고 손님들도 다 쳐다보더라. 그런 얘기들이 명품관 곳곳에서 들려왔죠. 심지어 보안 요원들까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아, 그 갈색 가방 든 아줌마 말이야? 나도 봤어. 정말 어색하더라. 진짜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완전 튀었어. 윤은주는 그날 오후 명동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남편 정지훈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온 거였어요. 조용히 시계 코너를 둘러보고 있는데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혹시 저분이 그분인가? 직원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은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고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은주 아니야? 돌아보니 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번에도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반짝이는 금속 체인이 달린 최신형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은주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 쇼핑? 미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선물 사러 왔어요. 아, 그래. 남편한테 뭐 사줄 거야? 시계? 미숙이 은주의 가방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그 가방 들고 왔네. 정말 마음에 드나 봐. 어디를 가나 그것만 들고 다니더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가방을 일부러 흔들어 보였어요. 나는 오늘 이거 새로 세워. 한정판이야.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대. 가격도 엄청나고. 이거 하나 사려고 6개월을 기다렸어. 그러면서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자랑했죠.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치? 역시 진짜는 달라. 가죽 질감부터가 다르거든. 만져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 냄새부터 다르거든. 그때 최혜정이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은주도 왔구나. 미수가 뭐 하고 있어? 혜정아, 잘 됐다. 은주 가방 좀 봐. 오늘도 그거 들고 왔어. 정말 애착이 대단해. 혜정이 은주의 가방을 유심히 봤어요. 아, 그 가방. 지난번에도 봤는데.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어디서 산 거라고 했지? 동대문? 남대문?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정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 동창들한테 보여주려고.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 어떤 가방인지.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진은 안 찍어도 돼요. 왜? 부끄러워? 미숙이 킥킥 웃었어요. 아니면 진짜인 척하기 민망해서?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에 속겠어. 혜정이 슬쩍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알 거야. 요즘 세상에 가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특히 우리 나이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미숙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기 민망해. 우리 동창이라고 하기도 쑥스럽고.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짝퉁인가 봐?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 진짜 창피하겠다. 그런 소리들이 은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숙과 혜정은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혹시 저 사람이 그 짝퉁 가방 든 사람인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가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맞나? 그 가방 든 분? 맞는 것 같은데요. 가방이 똑같네요. 은주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도 보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정지훈이 물려준 한서그룹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은주는 그 중에서 계열사 이사회 자료를 꺼냈어요. 납품업체 현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한건설이라는 이름이 보였거든요. 미숙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납품업체 후보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한서그룹의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업체였죠. 계약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은주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황건설의 제출 서류도 있었죠. 회사 속에서 실적, 재무제표까지.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황건설 옆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품질보다 태도.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죠. 같은 시간 혜정은 동창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은주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그 가방 들고 명동 백화점에 나타났어요. 직원들도 다 알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동창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녀? 창피한 줄도 모르나? 나 같으면 절대 못 들고 다니겠어. 은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서그룹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숙과 혜정은 자신들이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윤은주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즐겨하던 동네 산책도 마트 쇼핑도 모두 중단했어요. 집에서도 거울을 보기가 싫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은주는 소파에 앉아 20년 전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미숙은 똑같았어요. 학교 운동의 날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은주만 시장에서 산 운동화를 신었었거든요. 은주야, 너 그 신발 어디서 샀어? 미숙이 큰 소리로 물었었죠. 그냥 집 근처에서요. 어디? 명동? 아니면 백화점? 미숙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시장이요. 은주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시장? 정말? 미숙이 깔깔 웃었어요. 야들아, 은주 신발 시장에서 샀대. 순식간에 반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었죠. 은주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었어요. 더 괴로웠던 건 아이 학교 행사 때였습니다. 학부모 도시락 자랑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모두 예쁜 도시락을 싸왔는데 은주의 도시락은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서로의 도시락을 칭찬했어요. 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은주 씨 도시락은? 미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은주가 작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요즘 간단한 게 유행이죠. 미숙의 말에 비꼬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아니요, 사온 거예요. 어머, 그래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미숙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마트에서요. 아, 마트 김치. 요즘 마트 김치도 맛있죠. 근데 집에서 담근 김치랑은 맛이 다르긴 하죠. 다른 엄마들이 킥킥거렸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항상 미숙 앞에서만 초라해져야 할까? 왜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까? 은주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본 남편 정지훈이 걱정했죠.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갈까? 지훈이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말해봐. 지훈이 은주 옆에 앉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지훈은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 활발하던 은주가 며칠째 집에만 있으니까요. 지훈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은주는 편지를 열어봤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진짜 CEO야. 회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힘내줘.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한서그룹의 CEO야. 미숙 따위에게 주눅들 이유가 없어. 은주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그 갈색 가방을 들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한서그룹 본사로 향했죠. 본사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언제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는데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오늘 경영회에 있다고 했죠? 네,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어요? 네, 참석할게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은주를 본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지훈 회장이 혼자 참석했었거든요. 사모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상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이 뭔가요?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납품업체 선정건입니다. 은주의 눈이 번뜩였어요.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은주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성안건설의 이름도 보였죠. 이 업체들 실적은 어떤가요? 성안건설 같은 경우는요? 성안건설은 중견업체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최근에 하청업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임금 체불이나 안전관리 소홀 같은 거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업체와는 일할 수 없겠네요. 우리 그룹의 평판도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어요. 은주의 분석력과 판단력에 감탄했죠. 앞으로 사모님께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가 말했어요. 그럴게요.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은주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은 수군거렸어요.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분석력이 회장님보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구인지. 미숙이나 혜정 같은 사람들이 나를 깔볼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한서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짝퉁 가방의 여자라고 조롱받던 윤은주가 실제로는 거대한 그룹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라는 걸.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은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전국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업체 대표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성안건설 대표인 박미숙의 남편 박철수도 그중 하나였어요. 보명상사를 운영하는 최혜정의 사촌 최민호도 보였죠. 철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이번 계약만 따내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옆에 앉은 직원에게 속삭였죠. 네, 대표님. 우리 실적도 나쁘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있으니까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민호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한서그룹 같은 대기업과 거래하게 되면 회사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 걱정 없어. 민호가 여유롭게 대답했죠. 오후 2시 정각. 한서그룹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상무와 전무가 앉았어요. 그 뒤로 각 부서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이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모두 고개를 들고 기다렸어요. 누가 심사위원장일까? 회장님이 직접 오실까?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은주였거든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유명한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철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설마 잘못 들어온 건 아니겠지? 옆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민호도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혜정이 사촌이니까 은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혜정이가 말했던 그 여자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 없으니까요. 은주는 심사위원장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그룹 대표이사 윤은주입니다. 은주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철수는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표이사? 윤은주? 바로 그 윤은주 맞아? 미숙이 짝퉁 가방이라고 놀렸던 그 여자가 손에 든 물컵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정이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맞다면? 저 여자가 정말 그 여자라면? 어떻게 된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각 업체별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성안건설부터 시작해 주세요.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희 성안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중간중간 말이 끊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메모를 하기도 했죠. 철수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업체들이 순서대로 발표했습니다. 민호의 차례도 왔어요. 보명상사입니다. 저희는 민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웠어요.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업체 대표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특히 철수와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주가 물었어요. 품질입니다. 한 업체 대표가 대답했어요. 가격 경쟁력이겠죠.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납기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품질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도? 설마 그때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정이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다른 업체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 됨됨이가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수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주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모든 업체를 공평하게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죠.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은주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철수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철수가 회의에서 돌아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심사위원장이 윤은주였다니. 그 윤은주 맞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도 믿을 수 없었죠.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아는 은주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하지만 이름이 같잖아. 윤은주. 그리고 그 가방도. 철수의 말에 미숙이 깜짝 놀랐어요. 가방? 무슨 가방? 갈색 가방 말이야. 심사위원장이 들고 있던 그 가방. 너희가 짝퉁이라고 했던 바로 그 가방.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밤늦게 미숙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서그룹 대표이사 윤은주를 검색해봤죠. 사진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몇 장 있는 사진을 보니 정말 자신이 아는 그 은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 가방은 뭐지? 미숙은 은주가 들었던 가방의 특징을 기억해 봤어요. 갈색 가죽, 독특한 모양,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지 않던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가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1시간 넘게 찾다가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럭셔리 가방 전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한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 제작 가방이라는 제목이었죠. 미숙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0년 한서그룹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가죽 공예 장인이 단 한 개만 제작한 특별한 가방입니다.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을 사용했고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5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방은 한서그룹 회장 부인에게 선물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본입니다. 미숙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5천만 원? 유일본? 그럼 내가 짝퉁이라고 한 그 가방이?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가방 디자인은 한서그룹의 철학을 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면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브랜드 로고도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과시가 아니라 품격이라는 뜻이죠. 미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혜정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정아, 큰일 났어. 뭔데? 그렇게 일찍 전화해서. 은주 말이야. 윤은주. 뭐? 은주가 어쨌다고? 한서그룹 대표야.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 해. 정말이야. 내가 어제 밤새 확인해 봤어. 한서그룹 대표이사가 윤은주라고. 혜정이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정말? 그리고 그 가방 말이야. 우리가 짝퉁이라고 한 그 가방. 그게 뭔데? 5천만 원짜리야.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 제작품이라고. 혜정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짓말이지? 정말이야.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서그룹 대표를 가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거든요. 성안건설 납품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어요. 성안건설이 하청업체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철수는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제보한 거야?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은주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또한 성안건설과 관련된 보명상사도 불법 유통품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혜정이 급하게 사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뉴스 봤어?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일이. 누가 신고한 거야? 전혀 모르겠어. 근데 자료가 너무 정확해.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야. 혜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은주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닐까? 며칠 더 지나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성안건설과 보명상사 모두 한서그룹 납품업체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철수는 회사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번 계약 못 따내면 회사가 어려워져. 은행 대출도 문제가 될 거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겠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하지만 은주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정의로운 심판이었죠. 실제로 성안건설과 보명상사의 비리는 사실이었거든요. 은주는 그 사실들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은주는 모두 거절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 목적이었거든요. 미숙과 혜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비리 폭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성안건설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철수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하청업체 임금 체불 사실이 맞습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사무실 유리창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회사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월급은 언제 나와요? 이번 달도 연체되는 건 아니죠? 우리 집에도 월급 들어가야 하는데요.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철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회사 통장이 거의 바닥났거든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 추가 제공이 필요해요.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추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시간을 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은행 직원은 냉정했어요. 언론 보도로 인해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본사 방침상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보명상사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호는 세관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창고는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됐죠. 이 서류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무 정확한데요. 저희 내부 자료보다 더 자세해요.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요? 세관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 자료들은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거래 내역, 날짜, 금액까지 모든 게 다 맞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수가 검찰에 피소된 거예요. 하청업체 대표들이 집단으로 고발한 거였죠. 3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도 계속 미뤘고요. 직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발했어요. 하청업체 대표가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데 원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죠. 이렇게 되면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고 벌금도 수억 원 나올 것 같고. 민호가 혜정에게 전화해서 털어놨어요.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노린 것 같아. 자료가 너무 정확해서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 혜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은주가?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와중에 윤은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중소협력업체 상생기금을 만들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하청업체들을 도울 거예요. 총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감탄했어요. 사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네요.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비리 업체 때문에 피해본 선량한 업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은주의 말에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한서그룹 윤은주 대표가 중소업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비리 업체를 걸러내는 동시에 선량한 업체들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윤 대표를 품격의 경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있는 경영자네요. 이런 분이 진짜 리더죠. 품격이 다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비리 업체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도우는 게 더 감동이에요. 은주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자님,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알려지면 좋잖아요.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보다는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돕는 게 우선이에요. 기자도 감탄했어요. 정말 품격 있으신 분이네요. 요즘 이런 경영자 보기 힘든데. 그런 어느 날 저녁 은주의 집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이었어요. 미숙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명품으로 치장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은주 씨? 은주 씨 계세요?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시간에? 은주 씨, 제발 도와주세요. 미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회사도 망할 것 같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제발 도와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주가 미숙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애원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은주 씨 가방을 짝퉁이라고 한 것도, SNS에 사진 올린 것도, 동창들한테 자랑한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하죠. 밖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거실에 앉은 미숙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은주는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드세요. 마음 진정시키고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은주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은주가 서재에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이 서류를 받아봤죠.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한서그룹이 성안건설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안건설을 저희가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회사를 살려주시겠다고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됐는데 조건이 있어요. 남편분이 대표직은 유지하시되 모든 경영권은 저희가 갖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에게 밀린 돈부터 정리하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엇이든 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내일 남편분과 함께 오세요. 계약서 검토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성안건설 인수식이 열리는 날 아침, 한서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안건설 임직원 50여 명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연 우리 일자리는 보장될까? 급여는 제대로 나올까?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대강당 앞자리에는 박철수와 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명품 가방도 없었어요. 대신 검은색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미숙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철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한서그룹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상무, 전무, 각 부서 이사들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윤은주가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그 유명한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우리 회사 새 사장님이야? 젊어 보이는데? 되게 엄숙해 보이네. 철수는 은주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조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미숙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그룹 대표이사 윤은주입니다.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성안건설이 저희 한서그룹 계열사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박수에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성안건설의 과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모든 직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건가? 앞으로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로 말이죠. 은주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린 급여부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와, 정말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몇 달째 밀린 급여 때문에 고생했었거든요. 하청업체들에게 진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주는 뜻밖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안건설의 기술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박철수 대표님께서는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시게 됩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철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 계속 대표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해 주셔야 합니다. 하청업체들과도 공정하게 거래하시고요. 네, 물론입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미숙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사람이 이렇게 관대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마음속으로 자책했어요. 은주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성안건설은 한서그룹의 건설 부문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작업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은주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품질 아닐까요? 맞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이요. 신뢰요.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철수와 미숙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비싼 옷을 입거나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주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은주의 마지막 말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것이 진짜 명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저희 성안건설 가족들이 그런 진짜 명품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주가 인사를 마쳤어요. 대강당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무대로 올라가서 은주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은주가 악수를 청했어요. 철수의 손이 떨렸죠. 식이 끝난 후 미숙은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관대함을?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은주의 말에 미숙은 더욱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어요. 그러겠죠. 믿어요. 은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윤은주는 한서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한서그룹은 이미 탄탄한 기반을 다졌고 성안건설도 모범 기업으로 거듭났거든요.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재단 사무실에서 은주는 장학금 신청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제가 알바를 해야 해요. 그래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고 계세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할 뻔했어요. 은주는 그 신청서들을 보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랬지.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는데. 그날 오후 재단에 특별한 방문객들이 왔어요. 박미숙과 최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원봉사 신청을 하러 온 거였어요. 은주 씨, 안녕하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혜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장학생들 멘토링이나 행사 도움 같은 거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은주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었거든요. 미숙과 혜정은 그 후로 매주 재단에 나와 봉사했습니다. 장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취업 준비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언니, 저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학생이 미숙에게 물었어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 내가 가진 장점을 당당히 말하는 거야. 미숙이 따뜻하게 조언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격려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기 힘들죠? 나도 그런 시절 있었어. 포기하지 말고 버텨봐.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힘내볼게요. 세 사람은 서서히 진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됐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명동에서 만났습니다. 장학생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은주가 예전에 그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여기 왜 와? 미숙이 의아해했어요.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은주가 명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은주를 알아봤거든요. 매니저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은주가 자신의 그 유명한 갈색 가방을 꺼냈어요. 이걸 기부하려고 해요. 정말요? 이런 귀한 가방을? 매니저가 놀랐어요. 네. 쇼윈도에 전시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문도 함께요. 어떤 내용으로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래 남는다고 써주세요. 은주의 말에 매니저가 감동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기부네요. 소중히 전시하겠습니다. 미숙과 혜정이 뒤에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 모두 숙연해졌죠. 저 가방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나가면서 혜정이 물었어요. 은주야, 후회 안 해?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후회요? 전혀요.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더 좋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은주의 말에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미소가 오갔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숙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정말 질투했어. 은주가 가진 품격에. 나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마음은 가짜였거든. 혜정도 고백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남 흉보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못된 생각이었는지. 은주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마음이죠. 재단 일을 계속하면서 은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소외된 이웃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미숙과 혜정도 진짜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몇 년 후 한서그룹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건 윤은주라는 이름이었어요. 품격의 경영자, 진정한 리더, 그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죠. 은주 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훌륭한 직장에 취업해서 인사하러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가 그 학생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야.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언니가 보여준 품격, 그게 제 인생의 지표가 됐어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보람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주는 남편 정지훈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래. 왜? 복수를 완성했거든. 진짜 복수를. 복수? 무슨? 지훈이 의아해했어요. 미숙이와 혜정이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킨 거지. 그게 진짜 복수야. 지훈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역시 내 아내다. 품격이 다르다니까. 윤은주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모욕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상처를 성장으로 바꾼 복수였어요. 그리고 그 품격 있는 복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은주의 이름은 한서그룹의 전설이 됐고 진정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이라는 그의 말처럼.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